질문 하나. 빅히트 공모가 13만 5천 원이 비싼지 아니면 적정한지에 관해 참 말이 많은데 애당초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질문 둘. SK바이오팜 IPO 과정에서 우리 사주를 취득한 직원들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관해 언론의 관심이 상당한데 일반 청약이랑 뭐가 다르길래 우리 사주가 돈이 되는 거죠? 질문 셋. 공모주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직접 취득 대신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많이 얘기되고 그 대표 유형으로 하이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가 회자되는데 이 펀드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일반 청약보다 유리하다는 건가요? 이상의 질문들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공모 가격 결정 원리를 알면 첫 번째 질문에, 공모주 배정 방식을 알면 나머지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수의 개념과 대표 주관 업무에 관해 배운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공모 가격과 공모주 배정에 관한 규정을 읽으며 위 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떤 분들은 이미 따상을 기록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주가를 가리키며 빅히트 역시 상장 이후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가 고평가되어 이번 공모가가 비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공모주 청약 기간이 끝난 지금 사신 분들은 사신 분들대로 안 사신 분들은 안 사신 분들대로 주사위를 던진 셈이고 그 결과는 상장일인 15일에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니 섣부르게 그 결과를 예측하는 대신 논쟁의 대상이 13만 5천 원이라는 공모 가격이 애시당초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소위 인수규정으로 불리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펼쳐보니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업 공개에서 주식의 공모 가격은 제1호에서 제4호 사이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이들을 적당히 나눠보면 1호와 2호는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호와 4호는 경매에 붙이는 방식으로 유형화 가능합니다. 각 방식은 각각의 의의를 가지지만 오늘의 이 중 지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공모에 쓰였고 이번 빅히트 공모에도 쓰인 방식인 제2호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5조 1항 2호는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공모 가격을 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수요 예측이란 대표 주관 회사가 공모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수요 상황을 파악한다 하여 불특정 대중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집단의 수요를 받아 샘플링하게 되는데 이때 수요 예측의 샘플 집단은 기관 투자자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2조 8호가 정성스레 규정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따지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그냥 금융사나 국민연금공단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딘가 투자하는 게 자연스러운 회사나 기구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하여 정해지는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의 정의상 어디까지나 매입 희망 가격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적정 가격과 차이나는 것도 상장 후 실제 진행되는 주가와 차이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처럼 상장 후 주가가 따상한다는 건 추후 공모주를 다시 팔아 차익을 얻고자 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훌륭한 매입 희망 가격을 제시했던 거겠죠. 우리 사주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SK바이오팜 기업 공개 때 우리 사주를 취득한 직원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또 몇 명이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지 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보통의 공모주 투자자들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업 공개에서 대표 주관 회사는 공모 주식을 다음 1호부터 6호까지 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해야 하는데 이때 1호, 2호는 우리 사주, 4호, 5호는 펀드, 나머지 3호와 6호는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주에 관한 1호와 2호를 봅시다. 기업 공개하는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 시 인수규정 9조 1항 1호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원에 의무적으로 20%를 배정해야 합니다. 한편 코스닥 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 시 우리 사주조합원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2호에 따라 20%를 배정할 재량을 가집니다. 자사 임직원에 대한 이와 같은 배려는 인수규정을 만든 금융투자협회에서 멋대로 정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각 법의 내용을 적절히 녹여낸 결과물입니다. 여튼 보통의 투자자들이 9조 1항 3호에 따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에서 몇백 대 1 내지 1000몇백 대 1을 넘는 경쟁을 할 때 우리 사주조합원으로서 공모주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일반 청약자가 구분되는 1호 내지 2호의 물량에서 배정받으므로 청약금만 충분하다면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들보다 훨씬 많이 취득하여 실제로 상장한 이후 주가 상승 시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의 메인 주제인 공모주 펀드가 요즘 부쩍 많이 회자된 이유 역시 인수규정 9조 1항에 따른 공모주 우선 배정과 관련있습니다. 공모주 투자가 핫한 요즘 펀드 자산으로 공모주를 취득하는 소위 공모주 펀드를 추천하는 기사나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대표 주자는 역시 하이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겠죠. 제법 느낌 있는 이름을 가진 이 펀드들은 어떤 부분에서 공모주 투자에 유리하길래 주목받고 있나요? 대답을 찾기 위해 인수규정 구조로 돌아갑시다. 구조 1항 제4호 대표 주관 회사는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배정한다.
이때 투자 신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얘기하려면 집합투자와 신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이므로 일단은 투자 신탁은 펀드의 한 종류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본다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매우 위험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될 텐데 이게 바로 하이드 펀드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평김해 하이드 펀드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인수규정 2호 18호에 따를 때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 무엇인지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넘어가 보니 제91조의 15에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란 특정한 채권과 특정한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 신탁을 가리키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입되는 채권과 주권이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대통령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을 다시 정의하면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비유령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정도로 정의 가능합니다. 이상의 조세특례법상 하이드 펀드의 정의를 인수규정 9조 1항 4호에서 비유령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의 합산 보유 비율이 45%가 넘는 경우로 좀 더 좁히고 있죠. 이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 즉 하이드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기에 이미 조세특례법에서 이자나 배당에 관한 과세특례를 준 적이 있는데 펀드의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수규정에서 하이드 펀드의 공모주 티오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빅히트 공모 때처럼 청약증거금 1억을 넣어 투주받느니 하이드 펀드에 투자하여 공모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득실은 따져봐야겠지만 논리 자체는 제법 일리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즘 많은 자금이 하이드 펀드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하이드 펀드의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건 올해 말까지 뿐입니다. 인수규정 2018년 3월 8일자 부칙에 따를 때 제9조 제1항 제4호 그러니까 하이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애당초 공모주 우선 배정이 하이드 펀드의 본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와 같이 혜택에 기한을 둔 것이죠. 요즘 언론에서 하이드 펀드에 관해 막차라느니 일몰이라느니 하는 표현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들이 바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올해까지만 유지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도 하이드 펀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인수규정 9조 1항 5호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 분기 시 벤처기업 투자 신탁에 공모주 30% 이상을 배정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벤처기업 투자 신탁이 통상 코스닥 벤처펀드라 불리는 그것입니다. 하이드 펀드가 그럴듯 코스닥 벤처펀드 역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의하는데 조세특례 제한법 16조 1항을 펼쳐보니 코스닥 벤처펀드는 대강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유통에 기여하는 하이드 펀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주었듯 코스닥 벤처펀드 역시 벤처기업의 자금 유통에 기여하는 면이 있기에 인수규정에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이드 펀드 우선 배정은 올해 말까지만 이루어지지만 인수규정 9조 1항 5 그러니까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하이드 펀드 가지고 코스닥 벤처펀드가 뜬다는 다소 발칙한 기사를 요새 왕왕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모 가격과 공모주 배정에 관한 규정들을 읽고 나면 영상 맨 앞에서 던진 질문들 모두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빅히트 공모가는 공모 가격을 정하는 인수규정 5조 1항의 4가지 방법 중 제2호 수요 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둘, 인수규정 9조 1항 1호와 2호가 IPO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고 있기에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일반 청약자들보다 많은 물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셋, 요즘 많이 회자되는 하이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는 인수규정 9조 1항 4호와 5호에 따라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기에 공모주 펀드는 분명 일반 청약보다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규정 규칙으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하이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은 올해 말에 종료하므로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공모주 우선 배정이고 자시고 간에 이 펀드들이 담고 있는 코넥스 주식, 비유령 채권, 벤처기업의 지분 등에 언제 손실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과 그 위험 때문에 2020년 현재 대박난 공모주 펀드들 사이사이에 쪽박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모주 펀드에 손대고 볼 때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